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상승 우려에 따른 선제적인 금리 인상은 없다고 단언하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또한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켰습니다.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고요.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가 시총 5조 원이 불어나면서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바이오주들의 상승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0.38% 상승으로 3,276.19포인트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48% 오르면서 1,016.4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9시입니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던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은 수익 조금 챙기셨을까요? 사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플러스권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사실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모습입니다. 만약 내 종목 또한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 중에 하나였다면 오늘 함께할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고 월요일부터 저희가 공략했던 위너 11 종목들 중에서 이번 주 월요일 시장이 조금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 델타테크가 16% 넘는 수익률을 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했고요. 한국 단자도 신고가 터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이무학 전문가님의 위너 11 종목들의 누적 합산 수익률이 단 이틀 만에 40% 가까이가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방에서 위너 11 종목뿐만 아니라 장중에서 갑작스럽게 알려주시는 리베로 종목까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방송 중에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이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이번 주 제시해 주셨던 위너 11 종목들 잠깐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계좌 더욱더 붉게 물들일 수 있도록 오늘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무학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드디어 나스닥 지수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들 오늘은 좀 앉아서 우리 앵커님하고 좀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또 오늘 시장 계속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좀 8월까지는 무난하게 시장 흐름 좀 이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 사실 월요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조금 시장이 흔들리긴 했잖아요. 다시 좀 힘을 내주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좀 이런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아직까지 좀 8월까지 무난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8월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 네, 잭슨홀이라는 휴양지에서 이제 여러 이 경계 이 금리 결정권을 가진 이 페드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경제학자들, 그러니까 심포지엄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제 금리가 각계 전문가들도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할 것이냐, 이러한 좀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긴축의 테이퍼링에 대한 시기를 확실하게 좀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8월 잭슨홀 미팅을 계속 매년 8월을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도 좀 중요시하는 겁니다. 네. 전 세계가 아마 그 미팅에 주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가장 인기 있는 미팅이죠. 인기 있는 미팅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거예요. 금리를 인상한대, 안 한대, FRB, 패드, 연은 이렇게 해서 이게 좀 미국 혹시 대선 때 선거제도도
굉장히 헷갈렸죠. 너무 헷갈리죠, 사실. 뭐 아무리 뭐 네. 포스트가 만들어지고 해도 누가 어떤 공약을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의 이번 대선을 보더라도 뭐 선거 네. 인단 제도라고 해서 네. 우리나라는 뭐 그냥 표 많이 받는 사람이 이기면 되는데 거기는 어디 뭐 지역구에 따라서 선거 인단 제도에 따라서 뭐 표는 내가 많았는데 얘가 이겼느냐 마냐면서 뭐 맞아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바이든 대통령 네. 확정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또 한 번 더 확정일이 있고 이러더라고요. 네. 미국 금리 자체도 우리는 중앙은행이 하나잖아요. 네. 거기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미국은 또 그렇지 않아요. 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도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냐? 페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어요. 페드가 이 FOMC 회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러니까 FOMC가 페드 산하 기구예요. FOMC를 열어서 연방 은행들과 협의를 해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파월은 누구고 지난번에 그 나왔었던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제도 은행의 또 제임스 블라드가 월요일날 시겁했죠. 월요일날 네. 테이퍼링 조기에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 긴축을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미증시가 한번 크게 빠졌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또 파월이 나와서 괜찮아. 우리는 뭐 지금 조기 금리 인상할 생각 없어 하면서 증시가 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죠. 네, 너무 도대체 헷갈려요. 도대체 네.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제임스 블라드는 맵하고 네. 갑자기 그리고 또 뭐 파월은 또 따뜻하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고 오. 증시는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니 도대체 연준은 뭐고 FOMC는 뭐고 이 연방준비은행은 또 뭐야?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파월 말만 들으면 됩니다. 오. 네, 가장 우두머리 말을 들으면 되니까요. 뭐 각 이제 다른 이 우리나라는 각 지방마다 뭐 지방은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연준을 구성하는 이 단계상 미국에서는 12개 준비 은행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인트루이스가 하나일 뿐이지 여기에 뭐 대표가 나와서 총재가 나와서 뭐 금리 테이퍼링 얘기한다고 기조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제가 봤던 전략이 그대로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아마 뭐 크게 변동 없이 갈 것 같고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근데 나스닥이 신고가를 갔어요. 참 그렇죠. 기술주가 이 금리 인상에는 성장주가 가장 독이다 말씀드렸죠. 성장주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돼요? 계속 자금을 투여하고 그게 결과물로 또 자금을 투여하고 결과물로 이게 성장주의 매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하면 투자 어디서 해요? 은행에서 돈 빌려와야죠.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 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더 이상 투자를 확대할 수가 없다. 뭐 이러한 좀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에는 좀 쥐약이죠.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는데도 나스닥이 또 신고가를 가네. 정말 뭐 국내 이 흐름 오늘 뭐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뭐 가열차게 오늘 올랐던 측면도 있지만 이 나스닥이 정말 재밌는 흐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창사 이래 시장에 들어온 이래 사상 최초로 2조 달러 시총 진입. 네, 첫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애플? 그렇죠. 네. 나스닥 시가총액 1위, 애플 이후에 이제 미국 증시 역사상 네. 2조 달러에 뭐 물론 잠깐 종가에서는 밀려났지만 어찌됐든 뭐 한 획을 또 마이크로소프트 오. 성장주가 기록을 했다라는 게 네. 참 좀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그 나스닥의 강세는 철저하게 코스닥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강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대만 지수도 괜찮아요. 대만 지수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 왜 이렇게 못 가? 도대체 뭐 10만 전자는 언제 오는 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관련한 매매하시는 종목 분들 좀 답답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힌트는 대만 지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대만 지수가 한번 확 치고 올라간다면 또 뭐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얘기들이 요새는 좀 많이 없죠. 그러나 또 뭐 이슈는 언제든지 또 재점화될 수가 있습니다. 뭐 반도체 쇼티지가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만 지수의 흐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점도 이런 변동성, 그죠? 변동성만 조심하고 윗 방향으로 한번 크게 틀어준다면 그때는 저도 삼성전자를 한번 사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 지수는 우리나라 IT 기업들 시세 흐름을 좀 보시는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대만의 TSMC랑 삼성전자랑 비슷한 이제 반도체로서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이게 경쟁사 논리로 보면 네. 안 돼요. 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애플이 가장 경쟁사지만 과거의 주가 10년의 흐름 보면 주가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흐름이. 예, 파동이 비슷한 흐름들. 즉 이게 만약에 경쟁사로 TSMC가 살아야 삼성전자가 죽고 삼성전자가 살아야 TSMC가 죽는다. 이렇게 변질되는 순간 아마 반도체는 끝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게 상권으로 보시면 돼요. 이 옆집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때가 돈을 제일 많이 벌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저거 죽여야 내가 사는데 저 5,000원 하네 나는 4,500원. 4,500원 하네 나는 4,000원 하면서 이게 이제 레드오션 시장으로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오션 시장에서는 경쟁사도 살고 나도 살고 말 그대로 이 파이 뺏어먹기가 아니라 계속 시장이 커지는 이러한 좀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 증시가 올라가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살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TSMC가 뭐 인정하기 싫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어요. 네. TSMC가 뭐 인정하기 싫지만. 매출도 많이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뭐 인정하기 싫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파운드리가 뭐 어찌됐든 대만 증시의 흐름은 삼성전자의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아마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무조건 올라간다가 아니라 얘네가 계속 기면 삼성전자는 안 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종목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만 증시 좀 좋은 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해만 보죠. 상해도 뭐 큰 변동은 없어요. 상해도 뭐 크게 변동 없이 뭐 세계 경제 역시 이 굴뚝이죠. 세계 경제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상해 지수가 뭐 변동성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뭐 흐름이 좋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지수로 와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코스닥 뭐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코스피도 삼성전자가 안 가니 뭐 크게는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코스닥 쪽으로 좀 보면 제가 코스닥 지수 뭐라 그랬죠? 1000포인트 돌파가 나온다면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안 내려올 것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이전에 한번 올라갔다가 와르르 한번 무너졌었죠. 4월 초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올라가서 제법 그죠? 안 밀리면서 1000포인트 지지해서 정배열로 추세가 잘 살아나고 있죠. 네, 그죠? 잘 버텨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네, 코스피는 팥없는 붕어빵? 파손은 안고 없는 안꿈도 붕어빵. 붕어? 네. 네. 삼성전자가 없잖아요 지금. 지수를 맞아요. 푸시해줄 수 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이버 카카오가 뭐 신나게 쳐주고 있는데 그거 갖다가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뭔가 중소형주들이 잘 나가면서 코스닥의 지수가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보다. 네, 수급을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저는 수급을 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전달자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볼게요. 자, 코스피 수급입니다. 자, 이 일목 3,260, 3,270 뭐 가까스로 뭐 현 상태 유지는 하는데요, 그죠? 수급이 없어요. 송송 구멍이 뚫려 있죠.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요. 네. 외국인들도 어제 하루 샀네요, 그죠? 네. 이렇게 수급이 텅텅 좀 비어 있는 개인만 지금 또 계속 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체력이 좀 좋지 않구나, 뭔가 좀 이렇다 할 주도 수급이 없다라는 측면, 좀 텅텅 좀 이게 속이 좀 비어 있는 강정, 네. 네, 이런 좀 느낌을 받고요. 코스닥으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 어때요? 1000포인트를 돌파할 때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죠. 다음 날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죠. 오늘도 외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이제 어때요? 코스피에서 재미를 못 보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그럼 시장을 떠나나요? 아니죠. 여기서 노는 거죠. 저쪽 동네 가보니 재미가 이제 별로 없네. 선수가 없어. 이제 저쪽 넘어가 볼까? 종목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외국인들 2천억, 뭐 기관 1,000억, 외국인들 1,000억, 뭐 이런 식으로 양매수가 지금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거든요. 특히나 코스닥에서 연기금
연기금 매수가 계속 들어와주고 있다. 네. 기관에서도 제가 금투에서 들어왔으면 별로라고 했을 거예요. 단타쟁이들 들어오는 거는 별로지만 이렇게 연기금이 꾸준하게 사주면서 이 시장을 안착시키는 모습. 아마 미증 시기가 크게 막 하루에 막 2, 3% 폭락하는 일이 없다면 확실히 앞으로 당분간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먹을 게 많고 지금 만약에 대형주 전략도 세우시는 분들, 뭐 삼전 하이닉스, 뭐 카카오 네이버야 뭐 말씀드릴 게 없지만 제가 카카오 네이버도 말씀드렸죠. 오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카카오 지금 사도 되나요? 제일 궁금합니다. 네. 네.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에, 2달 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라 그래도 안 살걸요? 다음에 또 물어보실걸요? 지금 사도 되냐고? 아마 오늘 이번에도 안 사실 거예요. 아마 다음 달에 또 물어보실걸요? 지금 사도 되냐고? 안 사더라고요. 매번 올라가는 걸 봐도. 예, 지금은 진짜 안 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아무튼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좀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흐름들 잠깐 보면 코스피 그죠? 삼전 하이닉스 없으니까 뭐 카카오 네이버 시총 3, 4위 다 갈아치웠습니다. 뭐 카카오가 낫냐, 뭐 네이버가 낫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둘이 경쟁하듯이 주가를 푹 뿜어 올리고 있고 이런 거죠. 경쟁사이지만 같이 가는 이런 논리로 두 종목을 계속 신고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뭐 저는 현대차, 기아차 괜찮다고 봐요. 자동차 부품주 그래서 우리가 위너11에서도 S&T 모티브 이 종목 추천을 드렸죠. 네. 네, 오늘도 뭐 잘 갔던데 뭐 아무튼 자동차 쪽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 뭐 셀트리온 3인방이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도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바이오 쪽은 일단 뭐 계륵 뭐 크게 먹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바이오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안 된다. 앞으로도 이게 뭐 코로나로 작년에 너무 큰 버블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코로나를 해서 뭐 코로나 키트, 코로나 뭐 방역 코로나 뭐 신약 또 코로나 뭐 백신 정말 뭐나 개나소나 다 코로나 관련 약을 만든다고 주가가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약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무도 못 만들었어요. 뭐 잘 쓰지도 않는 셀트리온이 하나 만들긴 했는데 그거 아무도 먹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뻥카인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뭐 가끔 오늘 또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또 키트주도 급등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 파동에 속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편해요.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다만 X를 치자. 바이오 쪽만 X를 쳐놓으면 좀 종목 볼 게 많을 것 같고 코스닥 쪽도 보면 오늘 시젠이 또 급등을 했어요. 18%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또 시젠이 급등을 하긴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수직으로 확 올라왔다가 제자리 확 가버리는 거. 네. 이번에도 뭐 2, 3일 동안 또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올라오지만 또 금방 제자리 갈 것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쪽도 전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펄어비스, 게임, ENM, OTT 지금 다른 종목군들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알테오젠 그리고 휴젤 뭐 이런 바이오 쪽 종목도 오늘 시즌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시 내려갈 거니까 이런 좀 흐름들 여러분들이 시총 상위 주들에서도 확연히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신고가를 추세를 확 땡기고 있는 지금 뭐 시제 ENM 오늘도 5%가 올라가고요. 카카오게임즈 추세 너무 좋고요. 펄어비스도 낙폭 제한되고 있고 HLB 바닥 정신 못 차리고 기고 있습니다. 그죠? 알테오젠도 휴젤도 잠깐 올라왔지만 뭐예요? 휴젤은 바이오예요? 아니요. 미피부 우리 클래시스처럼 보톡스, 필러 이런 쪽이잖아요. 코로나 회복 수혜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알테오젠, HLB 이런 애들이 완전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 셀트리온 3인방도 올라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에코프로비엠 봐야 된다. 뭐예요? 2차전지. 펄어비스를 봐야 된다. 뭐 게임 쪽. ENM을 봐야 된다. OTT. SKM 머티리얼즈를 봐야 된다. 리노공을 봐야 된다. 반도체. 답 나오잖아요. 그죠? 전기차, 반도체, OTT. 이쪽 섹터들 종목들 잘 돌아다니며 보시면서 코스닥 1000포인트 장세를 여러분들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 인상 관련해서 정말 많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조금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코스피보다는 계속해서 코스닥이 강한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플러스 전기차, 반도체, OTT에도 주목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지금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지만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모학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위너 11 종목 중간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목별 순환매가 굉장히 빠른 이 시장에서 이모학 전문가님 또한 매주 위너 11 종목 가져오시면서 정말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주 위너 11 종목들 중간 체크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9% 가까이 급등하면서 또 신고가를 경신한 이틀 만에 현재 수익률 16%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신상 델타테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좀 잘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2차 전지 관련주의 신성 델타테크가 네. 관련해서 이번 주 많이 오르고 있는 건가요? 네, 자꾸 신상이라 그래서 신성 네, 정정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이름이 좀 어렵죠. 네. 네. 뭐 아무튼 정말 주가는 신상됐습니다. 네. 신고가 가면서 네,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위너일은 지난주에도 제가 어나더 클래스를 보여드렸죠. 네. 네, 종목 정말 빠지는 거 없이 10종목이 테마 하나 없이 뭐 정치 테마, 메타버스, 뭐 비트코인 이런 정체불명의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는 정말 정체불명의 종목들은 저는 안 합니다.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저도 생각지도 못한 쪽에서 또 가지고 오시니까 네. 최근 이 서울 옥션 또 지난주 저희 위너 11 종목이었잖아요. 오늘도 또 신고가 갔죠. 네, D-Day가 딱 되니까 이게 또 잠깐 또 떨어졌다가 오늘 또 다시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시장을 바득바득 지금 장세가 제가 제일 잘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 먹을 게 굉장히 많은 장세입니다. 대신에 예전처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대형주 사서 배짜라 안 판다. 망하게 하겠냐. 이런 식의 투자는 지금 굉장히 수익률 격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대형주가 꼭 장이 밀리지는 않기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이 상대적 박탈감. 말 그대로 나는 뭐 잃지는 않았지만 남들이 많이 벌면 나는 또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아무리 오래 가져간다고 해도 사실 신경 쓰이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전문가님이 가져오시는 종목들은 보면은 이렇게 위험한 종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님 노란톡에서 또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들로 인해서 저희가 또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장기적으로 봤던 부분들이 조금 더 뭐 중장기로 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들 위너 11에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신성 델타테크도 그런 좀 종목인가요? 신성 델타테크? 그렇죠. 네, 오늘 시총 이제 거의 4천억 정도가 왔습니다. 시총 4천억 정도가 왔고 여러분들이 종목 정말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 실적도 보시면 자, 1년에 100억 매출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4천억씩, 5천억씩 13개 종속회사를 벌인 지주회사격이에요. 뒤에 홀딩스가 안 붙어서 있었지. 테크 붙어 있으니까 전기차만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찌됐든 실적만 딱 그냥 보자고요. 뭐 차트포 띄고 100억, 110억, 130억 내는데 올해 1분기만 120억 냈습니다. 1년 농사를 1분기에 다 지었죠. 못 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린이 제가 노란톡방에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주린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린이? 언제까지 주린이? 네. 소년법이라고 있죠. 이 미성년자들은 이 법을 감형해주는. 네. 주식시장은 소년법이 없어요. 주린이요? 손실 난다고 뭐 돈 돌려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 열심히 종목을 좀 보시고 좀 많이 좀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가장 좀 매매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든지 종목을
갖다 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한 거 자꾸 드시지 마시고 이런 거 좀 수익 좀 단단하게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러한 구정적인 실적. 자, 이렇게 실적을 좋으니까 누가 삽니까? 기관이 사죠. 와. 기관 투자들 매수가 지금 6거래일 연속. 특히나 여기서 미리 잡아놨다가 얘네들이 매집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했을 때 확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매수 강도가 틀려지죠, 그죠? 기관화 장세. 아까 수급도 보여드렸죠. 왜 코스닥이 더 코스피보다 좋아요? 기관이 사잖아요. 연기금이 사잖아요. 그죠? 기관화 장세 제일 좋아하는 장세입니다. 뭐 어찌됐든 기관에서 계속 좀 땡겨주는 흐름들. 뭐 오늘도 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이 종목의 가장 큰 모멘텀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장 친한 말 그대로 얘는 LG만 봐요. 예, 바보 LG만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큰 일체 전지 사업부를 갖고 있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7월 달부터 또 모멘텀이 하나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아마 좀 이벤트성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만 보는 충성 부품사인 신성 델타테크의 또 다른 매력도 한번 7월 달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뭐 아직 별로 안 갔어요. 우리 월요일 날 대비 뭐 14% 뭐 더 갈 수 있으면 30% 40% 더 갈 수 있으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수익률 극대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님 그러면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이 된다면 이 종목도 그러면 같이 좀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일단은 뭐 이런 거죠. 뭐 일단 가십거리는 될 수 있겠지만 뭐 LG에너지solutions이 상장을 한다라고 해서 얘한테 뭐 큰 모멘텀은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쿠팡 상장한다고 뭐 쿠팡에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뭐 동방 이런 기업들이 막 폭등을 했잖아요. 네.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는데 동방이 나스닥 같이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지 미국 시장 진출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테마성 시세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금방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뭐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보너스 요인이다. 예, 이거는 보너스고 연봉은 따로 있죠. 연봉은 실적이다. 네, 보너스 받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네. 좋습니다. 네. 연봉은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올해 지금 신성 델타테크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선박을 하고 있고 기관이 6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회사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서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신성 델타테크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시장은 좀 배트가 좀 빨라야 돼요. 빨라야 돼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기관 투자자들 시장을 움직이는 세력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뭐 개별 푸테크든 이 세력들이 배트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좀 틀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배트는 굉장히 짧아요. 얘네들도 이전보다는 좀 길어졌지만 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챙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좀 스마트한 전략이죠. 그냥 무작정 엉덩이 깔고 가서 가는 게 아니라 기관 팔 때쯤 우리가 먼저 팔고 그리고 좀 기관이 팔아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의 좀 요새는 매매 횟수를 꼭 많이 한다라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뭐 빈도수를 계속 높여 나가면서 좀 말 그대로 좀 템포를 빠르게 갖고 가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정말 발빠르게 순환매되는 이 시장 속에서 매도 타이밍 굉장히 빠르게 주고 계시거든요. 이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로 이 기관이 매도하기 전에 좀 빠르게 매도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한국 단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 주들 굉장히 좋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거든요. 한국 단자도 자동차 부품 업체로 또 올라와 있는데 위너11에 오늘 또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7.5% 넘게 올랐어요. 최근 또 현대차가 유럽에서 좀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또 전기차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조금 대형주가 워낙 늘어져 버리니까 시장에 네. 좀 패턴이 바뀐 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형주 자체가 빨랐잖아요. 템포가 올해 연초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번 훅 가주면 소부장들이 따라서 우르르 올라가고 현대차, 기아차가 훅 가주면 뭐 만도, 현대위아 뭐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따라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대형주가 쉬어도 갈 놈은 갑니다. 대형주가 갈 기미를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는 급한데 앞차 빠질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세치기에서 들어가야죠, 그죠? 잠깐 뭐 종목 얘기도 종목 얘기지만 잠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자 현대차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연초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을 때 그때 따라가던 애들 뭐 가장 뭐 만도도 많이 올라갔지만 현대위아가 굉장히 빠르게 쫓아 올라갔었죠, 그죠? 오. 현대위아, 네. 기아차 와, 또 현대차 와 하면서 쫓아 올라갔다가 현대차, 기아차 밀리니까 그냥 다 엎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혼자 가죠 이제. 최근 들어서 혼자서 이제 네. 가네요. 기관 매수 보십시오. 갈 놈은 간다 이겁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천천히 와. 이제는 중소형주. 이게 바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하시라는 말씀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현대위아 뭐 이런 종목들 화신 볼까요? 화신도 어때요? 최근에 주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현대차, 기아차 이제 눈치 안 보고 자기네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단자도 어떻습니까? 커넥터 만드는 회사예요. 뭐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잠깐 기업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많아요. 자동차 전기, 전장 모듈 이런 쪽에 LED 쪽,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여전히 뭐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실적 봐야죠. 실적. 자 보시면 어때요? 1년에 작년에도 잘했습니다. 작년에도 790억을 냈습니다. 800억 가까이. 영업이익만. 근데 올해 벌써 300억 했어요. 1분기에만. 올해 영업이익 1000억 넘어가겠죠. 3, 4, 12. 그죠? 1200억. 그러면 이 종목의 시총 이제 1조입니다. 충분히 저평가, 뭐 저평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밸류의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종목이 또 재밌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정도의 종목은 컨센서스라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매매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시총 막 1000억짜리, 500억짜리 이런 거는 투자 의견이 없겠지만, 영업이익 막 1년에 800억씩 내는 매출 조 단위, 시총 1조 원 가까이 되는 종목에 컨센서스가 없죠. 리포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왜 없을까요? 그러게요. 처음 보시죠. 네. 웬만하면 리포트들이 이게 많이 있는데. 나올 텐데. 네. 네. 이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탐방을 안 받아요. 탐방을 안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탐방을 받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싫은 거예요. 사람 오는 게. 네. 다른 정말이에요. 다른 이유 없고요. 네. 이렇게 좀 탐방을 안 받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쓰려면 가서 기업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고 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그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날 수조차 없으니 얘네들이 리포트를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전자는 아마 탐방을 받지 않아서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일단은 왜 그럴까요? 일단은 뭐 정말 다른 이유는 없어요. 뭐 감출 게 많아서 뭐 뒤가 구려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하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기업에 태생적으로 리포트 탐방을 안 받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그러면 그게 득입니까 독입니까?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야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좋을 땐 득이고요, 안 좋을 땐 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막 악화되고 있다. 그럼 뭐야, 저 구리구나. 독이죠. 근데 지금처럼 실적이 좋아질 때는 득이다. 와 신비하다. 신비로운 전략이죠. 이게 베일에 쌓여 있구나. 그러니까 신비감 전략은 그런 거죠. 원빈이 안 나오잖아요, TV에. 네. 광고만 나오고. 뭐 하는지 궁금해요. 네. 네. 이 한국단자도 올라갈 때는 궁금한 겁니다. 야, 이게 신비 전략이죠. 리포트가 없네. 도대체 얼마나 좋아질까?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를 밀어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밌죠. 이런 얘기도 주가 하다 보면. 네, 재밌네요. 저는 이렇게 리포트가 없는 기업은 또 처음 본 것 같아서. 네. 근데 네. 이런 걸 이거 앵커님도 그렇고 모를 수밖에 없는 이걸 아는 전문가들도 별로 없어요. 유일무이하게 또 아시는 건 아닌가요? 저도 옛날에 탐방을 많이 다녀봐서 또 가셨구나, 직접. 옛날 생활을 했을 때 뭐 아무튼간에 뭐 이러한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단자도 좋은 이제 똑같잖아요. 기관 수급 또 5일 6일 들어오고 주가 신고가 가고 이런 거 왜 도대체 수익을 안 내시는 겁니까, 그죠? 좋은 수익 계속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기하게도 앞서 말씀 주셨던 신성 델타테크랑 뭔가 비슷한 모멘텀으로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좀 베팅을 하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1분기 영업이익 대비 재평가될 만하다, 다시 평가될 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담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도 이것도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빠른 수단매에 저희가 올라타야 될까요? 한국단자 네,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네, 주가 뭐 증시에 지금같이 굉장히 좀 순환매가 빠를 때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위험한데? 아니요. 가만히 서 있는 말이 훨씬 위험합니다. 네, 가만히 있는 말은 달리질 않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좋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신고가 전략을 펼칠 때가 있고 꼭 신고가 매매라고 해서 신고가 가는 종목만 뚫어지고 있다 보다 사야지 이런 전략이 아니라 신고가 종목을 과감하게 한번 배팅을 붙어볼 때도 필요하고 또 신고가 종목들이 눌려줄 때 또 이러한 그 트레이딩 전략. 그러니까 지금은 장세는 누구의 영역? 선수의 영역이죠. 그죠? 개인 투자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주린이라고 계속 숨어 있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려요. 주린이 좋은 단어 아닙니다. 계속 나 어리잖아요. 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손실나고 그 손실 아무도 보상 안 해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초보티 벗어내시고 저랑 같이 종목도 좀 뛰어다녔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단자 지금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조금 가져가도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혹시 매도 타이밍 조금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S&T 모티브라는 종목인데요. 자, 오늘까지 해서 5.5% 또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단 이틀 만에 또 이런 수익률 내고 계신데 S&T 모티브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부품주고요. 방산 관련주에도 좀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또 언제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S&T 모티브는 일단은 자동차 노멀한 부품사가 아니라 잠깐 화면을 보시면 자, 친환경 전기차, 수소연료 전지차, 구동 모터 핵심 부품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뭐예요? 자동차에서도 전기차 관련주군요. 그렇죠. 친환경 성장주로서 특히나 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국내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GM, 뭐 푸조, 시트로 이러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한테 모두 다 공급을 하는 정말 다국적 멀티플레이어가 아닌가.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전기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아직. 수소차도 아직 개발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테마로 봐야 됩니까?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은 지금의 매출이나 수익성은 다소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성장에 올인하느라 돈을 잘 못 법니다. 근데 이 종목의 이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실적 한번 볼까요? S&T 모티브 재무제표로 가봐서 자, 앞서 두 기업들 실적 끝내줬죠? 거의 뭐 기관이 6거래, 5거래일째 사들이는 모습 보였었죠. 네, S&T 모티브 보세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63억. 자, 이 종목도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실적이 증가해 있고요. 자, 올해 그러면 얘도 260억 곱하기 4 하면 얘도 올해 처음으로 영업이익 1000억 시대를 열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특히나 친환경 관련 구동 모터 매출 비중 확대로 얼마든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똑같잖아요. 기관 매수 이거 연기금에서 며칠 연속 사는지도 저 세보지도 않았습니다. 열 손가락이 부족해서 지금 연기금에서 뭐 지금 뭐 십며칠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에서 계속 사요. 기관에서 정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볼 때까지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쭉 매집하다가 빵 터트리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네. 지금 아직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으면 매집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어때요? 신성 델타 체크처럼 여기서 쓱 사다가 빵 터트리죠. 쓱 사다가 빵 여기서 터트릴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빵 터트리는 시세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S&T 모티브는 아직도 사지 않으셨다. 포트 없으신 분들은 이번 주 위너 11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날만 샀어도 지금 5% 정도 수익인데 5%뭐 시간 버렸다 생각하시고 지금 사셔도 뭐 충분히 앞으로 10% 20%더 수익 낼 수 있는 구간들 남아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T 모티브 지금 현재 매출 비중 확대로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연기금이 연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S&T 모티브 곧 주가가 뛸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들어오셔서 챙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위너 11 종목 중에 3종목에 대해서 중간 점검해 보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우세한 시장 속에서 7, 8% 급등하는 종목을 찾아내기란 사실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무학 전문가님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셨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혹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좀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 하시는 부분들은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전문가님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 시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도 여러분들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저희 방송 더욱더 풍성하게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 홍당무 생생정보 이무학이라고 검색하시고 화면 하단에 보이는 프로필을 따라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김효미가 간다라는 코너인데요. 증시의 이슈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여러분들도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좀 전문가님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첫 번째 먼저 살펴볼 이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마 다들 예상하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아주 뜨끈뜨끈한 핫 이슈인데 카카오가 최근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3위에 또 올랐습니다. 강한 상승세로 좀 시장을 이끌고 가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사실 최근 이 시장에 주도주가 없는데 이 정도면 사실 카카오 네이버 합쳐서 네카오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이 네카오가 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확 올라와 버리니까 또 네. 경계감이 또 확 그런 거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 하다가 너무 들이대니까 네. 갑자기 또 확 좀 흥미가 사라지는 주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카카오 잠깐 보면 자, 이 시세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요. 주가가 너무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폭등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주가가 뭐 그만큼 성장성을 보여줬고 또 이제 뭐 앞으로도 뭐 우리나라 뭐 제2의 네이버가 아닌 제1의 카카오로서 모멘텀을 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세에 외국인과 기관이 없어요. 외국인이 엄청 팔고 있죠. 기관들 지금 6거래일, 7거래일 때 내리 팔고 있습니다. 지금 순전히 오리지널 개인 매수로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는 제가 뭐 농담 삼아
오늘 사도 될까요? 에이 안 사실 거잖아요. 다음 달에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진짜 지금은 좀 농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진짜 좀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외국인 기관 수급도 있지만 카카오가 뭐 앞으로도 뭐 카카오뱅크 상장을 앞두고 있지만 정말 상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상장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어서 모멘텀이 있었죠. 네. 상장 빠져나가 이러면 집이 많이 비죠. 쓸쓸하죠. 이제 부쩍부쩍 한 열 대가족이 살다가 분가 하면서 지금 한 네 가족, 5가족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파이널 파티를 벌이는지 모르겠지만 좀 뭐 불안한 개인만 너무 사는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좋습니다. 네. 카카오 그러면은 외국인 기관이 최근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카카오뱅크 상장 후에는 조금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회사들이 너무 많이 나갔어요. 지금 음, 이제 카카오가 정말 이제 다들 서울로 다들 보내고 네. 쓸쓸하게 이제 집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네, 같은데. 좀 외로워질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마지막 파티인 것 같습니다. 뭐 파티는 즐기시면 돼요. 파티를 뭐 이거를 뭐 10만 원에 사신 분들, 뭐 12만 원에 사신 분들, 한 달 전에만 사셨어도 지금 수익이 한 20-30% 되셨을 텐데 네. 뭐 즐기세요. 즐기시는 건 어. 문제는 없는데 그런 거죠.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그런 거죠.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카카오 지금은 들어가지 말자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또 카카오를 가지고 계시고 카카오를 팔고 났더니 또 올라가. 근데 또 다시 사자니 또 무섭고 뭐 이런 맞아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점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자기 깜냥인 것 같아요. 신고가 이렇게 가는 종목의 매도 시점을 딱히 뭐 20만 원이다 잡는 것 자체가 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뭐 비율을 드리자면 뷔페 집이 보통 한 8시에 끝나나요? 몇 시에 끝나죠? 8, 9시쯤 8, 9시 끝나죠. 끝나죠? 네. 보통 한 8시에 끝난다 치면 한 7시 정도 되면 메인 메뉴는 거의 다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라도 먹으러 들어가신다면 아, 메인 메뉴 없는데 그거라도 똑같은 돈 내고 할인 없어요. 아침에 온 사람 5만 원, 네. 3그릇째 먹는 사람도 5만 원, 지금 7시에 들어가는 사람도 5만 원, 입장료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 한 접시라도 뭐 남은 거 초밥이라도 드시려면 뭐 들어가시는 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원 뭐 낮은 가격에 사신 분들은 뭐 문 닫을 때 나오시던가 뭐 충분히 배 부르시잖아요, 그죠? 뭐 디저트를 더 드시든가 일단은 메인 메뉴는 빠졌다는 생각 먼저 하시고 나머지 시세만 가진 자들이 뭐 마지막 디저트 먹고 있다, 뭐 과일 먹고 나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가치가 흐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조금 관망하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네이버 간단하게 어떻게 좀 들어가기도 괜찮나요? 근데 네이버는 일단은 오늘 올라왔던 이슈가 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 빠져버렸어요. 네, 맞아요. 신세계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등만 툭 밀어버렸어요. 아주 배신 때려버렸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저거를 몇 조 원씩 3조 넘게 해가지고 옥션, 뭐 G마켓 이게 언제적 거야? 뭔가 다른 게 뭐야? 뭔가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는다? 네. 승자의 저주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죠. 잠깐 볼까요? 네. 인수한 신세계 성공했죠. 주가 어떻게 됐어요? 훅 빠지죠. 승자의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마트 주가 지금 5일째 지금 음봉 나고 있습니다. 확정된 다음부터 계속 빠지고 있죠. 네이버 어때요? 네이버 빠지기 잘했죠, 그죠? 어제 딱 빠진다고 하니까 주가가 확 뛰어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 단발적인 시세에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요. 확실히 네이버는 조금 카카오 대비해서 탄력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카카오 떨어지니까 이제 네이버 올라간다? 이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좀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고 여기서 힌트를 하나 더 볼까요? 승자의 저주. 그러면 네이버가 싹 빠지면서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고배를 마신 애들, 기분 좋은 패배자들, 승자의 저주를 피해간 애들 누굴까요? 롯데. 롯데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너무 비싸잖아. 금방 빠졌죠. 나는 안 살래. 그럼 네. 하면서 빠졌죠. 네. 롯데도 오늘의 네이버처럼 이렇게 이베이 코리아 인수의 패자의 웃음으로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투자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나가는 과정이 주식 투자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봤을 때 네. 뭐 조만간 또
롯데 관련한 종목들, 뭐 네. 롯데쇼핑이라는 종목들도 네.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단발성 시세다. 그리고 앞으로 카카오보다는 탄력이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플러스 롯데까지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도 좋지만 노란톡을 통해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생성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성투 하시고요. 내일 밤 9시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